안녕하세요, 버터머치. 안녕하세요, 버터머니의 벤자민입니다. 지난 영상에는 가치투자와 성장투자, 그리고 기본적 분석과 이를 활용할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는 기술적 분석과 이를 활용할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의 지표를 통해 재무적 건강 상태와 성공할 잠재력을 평가하는 기본적 분석과는 다르게 기술적 분석은 다양한 시장 상황에 따른 과거 주식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주식을 사고 나서 다음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를 예측하는 분석법입니다. 그렇기에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은 기본적 분석의 지표는 무시하고 오로지 테크니컬적인 분석만으로 주가의 동향을 예상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에는 다음 세 가지 가정을 기초해서 주식시장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인데, 기술적 분석은 주식의 가격은 펀더멘탈적인 주식 본연의 가치보단 더 넓은 의미의 경제적인 요소들과 군중의 심리에 영향을 받아 가격이 움직인다고 가정합니다. 두 번째, 가격은 트렌드를 따라 움직인다. 기술적 분석가들은 주식 가격은 트렌드를 추정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추세가 한번 확증되면 단기 혹은 중장기의 주식 가격 변동 또한 이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의 투자법이 이 가정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역사는 반복된다. 여기서 역사라고 함은 역사적인 주식 시장의 모든 주가 변동의 기록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주가 변동을 일종의 빅데이터로 분석해보면 주가 변동에는 공통점이 존재하고 일관된 패턴이 있다는 가정입니다. 헤드 앤 숄더, 더블 탑 앤 더블 바텀, 트라이앵글, 렉탱글 같은 패턴이 위의 가정법에 기초하였고 이 또한 시장의 심리에서 비록되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 개인적으로 주식의 매입 타이밍을 재는데 가장 많이 쓰는 지표들이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기술적 분석에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설명드리는 것은 지표는 주식 투자에 있어 절대값이 아니므로 지극히 단순히 보조 지표로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평균은 주식 가격의 평균 종가를 합해서 계산에 쓰이는 가격들의 개수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들을 이은 것이 바로 단선 이동 평균선, 즉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이는 50일간의 이동 평균선은 현재 보이는 차트 기준전 50일 동안 50개의 종가를 모두 더해서 50으로 나누는 점들을 이은 것입니다. 종종 Exponential Moving Average라고 지수 이동 평균선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수 이동 평균선은 최근 데이터 지점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단순 이동 평균보다 조금 더 최근 주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추세 전환할 때 매매 거래를 많이 하는 이를 활용한 지표들을 쓰시거나 단기 매매나 데이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면 좋을 평균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 가격의 변동과 효과적인 인디케이터들을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선 기존의 심플 무빙 어버리지를 사용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이동 평균선은 추세와 추세 역전을 확인하거나 잠시 뒤에 설명드린 서포트와 레지스턴스 수준을 설정하고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동 평균선으로 골든 크로스와 데스 크로스를 볼 수 있는데, 일단 골든 크로스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 혹은 장기 이동 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데스 크로스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50일 이동평균선이 100일 혹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지나갈 때를 얘기하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주황색이 단기 이평선, 하늘색이 중기 이평선인데,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중기 이평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며 하락 추세인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때 이것을 데스크로스라고 하며, 반대로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 아래에서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를 보실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한동안 상승 추세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골든크로스와 데스크로스로 인해 상승 혹은 하락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상승 혹은 하락인지를 분별할 때 유용합니다. 볼륨은 단순히 당일 한 주 아니면 특정한 기간 내의 거래량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인디케이터입니다. 또한 이로 추세와 차트의 패턴을 확인할 때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이 오랫동안 하락세를 보이다가 하루 동안 7% 이상 상승했다고 하면 그때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만일 당일 거래량이 평균에 웃돌거나 낮다면 추세 역전을 했다고 보기 힘들 것이고, 평균 하루 거래량보다 크게 높았다면 추세 역전을 했다고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의 볼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주식 가격은 우리 경제 흐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supply and demand,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어떤 주식을 사고 싶어 하면 당연히 거래량은 늘 것이고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도 원치 않는다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물론 일부의 투자자들은 볼륨이 낮은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큰 기관들이 이 주식을 발견하고 대량 거래를 기대하는 투자입니다. Moving Average Convergence and Divergence, 흔히 줄여서 MACD라고 하는 이 지표는 1960년대 제랄드 아펠에 의해 개발되었고, 지표명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이평선의 수렴과 확산이란 뜻이며, 이동평균선이 얼마나 모아졌고 얼마나 멀어졌는지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12일과 26일의 두 개의 EMA, 즉 지수인동 평균선을 비교하며 사용하게 되는데 추세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선이 기준선인데, 그리고 이 보이시는 두 개의 선이 기준선 위를 돌파했을 때 상승 추세이고 기준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 하향 추세인데, 이렇게 기준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 신호, 다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질 때를 매도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도 설명드린 골든 크로스와 데스 크로스가 이렇게 형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에 따라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히스토그램 막대는 두 MACD 선들의 서로의 간격을 나타내 주는데, 두 선이 서로 가까울수록 작게, 간격이 멀어질수록 히스토그램의 크기는 커집니다. 만약 여기 보이는 두 MACD 선들이 교차하고 이 히스토그램 막대가 기준선으로 상향 이동한다면 주식 가격이 다시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두 MACD 선들이 교차하며 히스토그램 막대가 기준선을 하향한다면 주가가 역시 하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elative Strength Index, 즉 RSI라고 하는 이 지표는 1978년 월레스 와일드 주니어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시장 가격 변동폭에서 시장 가격의 상승폭과 하락폭이 얼마나 강한지 혹은 얼마나 약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RSI는 0에서 100까지의 변동성을 가지며 50을 기준이라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RSI가 70을 넘어가면 overbought 됐다고 보여지고 30 이하로 내려가면 oversold 됐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 부분 과매수라 판단되는 구간에 계속 이루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옵션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이 지표를 많이 참고하곤 합니다. 다만 RSI는 천정과 바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시장에는 그 어느 구간이 과매수인지 과매도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RPS는 한 주식이 그 시장의 다른 주식들에 비해 얼마나 아웃퍼포먼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Relative Price, 주식의 추세 가격에서 시장의 추세 가격을 나눠서 산출하는 RPS는 이 수치가 1일 경우는 시장과 동일하고 1이 넘으면 시장을 뛰어넘는 추세를 가지고 있고, 반대로 1 미만이면 시장보다 underperform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투자 기관지에는 이 Relative Price Strength를 1부터 99까지 랭크를 매기는데, 예를 들면 한 주식의 RPS 90이 의미하는 것은 이 주식이 나머지 90%의 다른 주식보다 아웃퍼폼하다는 것이고, RPS 20이 의미하는 건 이 주식이 나머지 80%보다 언더퍼폼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차트에서 서포트와 레지스턴스, 즉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단어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지지선은 주식의 가격이 지지되는 선이며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지점을 뜻합니다. 지지선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보다 주가가 더 내려갈 리가 없다는 심리가 강할 때 형성됩니다. 반대로 저항선이란 주식의 가격이 저항되는 선이며 주가가 그 이상 상승하지 않는 지점을 뜻합니다. 저항선에는 강력한 매도세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 가격이 이 정도 상승했으면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상승할 리가 없다는 심리가 강할 때 형성됩니다. 기술적 분석의 관점에서 볼 때 저항선에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 것은 가격대에서 계속 매물대가 발생한 것이며,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는 순간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면
이 저항선이 향후 새로운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알고 그 타이밍에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매수세가 몰리기 때문이라 볼 수 있겠고, 반대로 지지선이 붕괴되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도할 타이밍이라고 보는 관점이 많습니다. 어른 지표는 추세 시점과 추세의 강도, 그리고 추세의 반전 포인트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어른업선과 어른다운선, 이 두 종류의 선으로 이루어지며 보통 25일을 기간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어른업선은 25일에서 최근 25일 주식 최고가로부터 기간을 빼주고 25일을 나누어 퍼센트화하고, 반대로 어른다운선은 25일에서 최근 25일 주식 최저가로부터 기간을 빼주고 25일을 나누어 퍼센트화해 주어 산출하는데, 어른업선은 25일 동안 고가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어른다운은 25일 동안 저가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이 어른업, 빨간색이 어른다운인데, 어른이 어른다운보다 클 경우 강세장, 어른다운이 더 클 경우 약세장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두 선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트렌드의 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른업선이 70레벨 위에 있으면서 어른다운선이 30레벨에 있으면 계속적인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두 선이 평행을 이룬다면 더욱 강력한 상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어른업선이 30레벨 아래에 있거나 어른다운선이 70레벨에 있으면 지속적인 하락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두 선이 평행을 이룬다면 강력한 하향 추세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어른업선과 어른다운이 서로 크로스오버를 하게 되면 추세의 반전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져서 매수 혹은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어른업이 어른다운선을 상승 돌파할 때는 매수 시그널, 어른업이 어른다운을 하락 돌파했을 경우 매도 시그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른 어셀레이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른업과 어른다운의 선의 차를 그려서 확장한 지표입니다. 어른 어셀레이터가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의 범위로 그려지며 기준점인 0은 추세를 결정하는 신호가 됩니다. 기준점인 0을 기점으로 어른 어셀레이터가 플러스 100에 가까울수록 더 강력한 상승 추세이고, 반대로 마이너스 100에 가까울수록 더 강력한 하향 추세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0을 교차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추세 전환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ADX 라인에서 ADX는 Average Directional Index, 즉 평균 방향 지표라고 하는데, 어른과 함께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추세의 강도를 알아볼 때 많이 사용하는 인디케이터입니다. ADX 라인은 상승 추세의 강도를 보여주는 Positive Directional Indicator와 하강 추세를 강도로 보여주는 Negative Directional Indicator로 구성되어 있는데 0부터 100까지의 범위로 표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20 아래는 약한 추세, 그리고 40 이상은 강한 추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검정색 선이 ADX 라인인데, 이 라인이 상승하고 있다면 이 주식이 강세든 약세든 한 방향으로 트렌드를 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록색 Positive DI와 빨간색 Negative DI의 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추세가 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ADX가 하락하고 있으며 이와 동반되는 DI 선들이 간격이 좁아지면 기존의 추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1980년대 존 볼린저에 의해서 제시된 기법인데, 주식 가격이 변동에 따라 표준 편차가 바뀌어 이렇게 양 밴드의 폭이 확장하거나 축소됩니다. 주가가 트렌드를 형성하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밴드의 폭도 넓어지고, 반대로 횡보 중일 때 주가 변동성이 작아져 밴드의 폭이 작아지게 되는데,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의 수축 국면에 머무르다 다시 한번 트렌드를 형성해 주식의 변동성이 커지며 밴드가 확장되는 시점을 예측하여 거래 기회를 포착하기 많이 쓰이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주식의 거래량과 MACD나 RSI처럼 비상관 지표와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분석은 주식 투자에 있어 펀더멘탈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기에 데이 트레이딩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적절한 매입 시기나 매도 시기를 가늠하는 하나의 보조 지표로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전문 투자자분들이 아니라면 앞서 설명드린 펀더멘탈 어널리시스를 같이 병합하여 주식을 바라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